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이 2022 대입 분석 방송을 몇 개 좀 만들었었잖아요. 네네. 수시하고 이제 정시하고.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조회수가 좀 잘 나와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수시에 있는 전형들도 좀 어떤지, 정시에 있는 전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예전에도 저희끼리 한 번씩 얘기해 본 게 있어서 요거를 또 학부모님들하고 좀 재밌게 한번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수시 분석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도 한 번에 다치기가 좀 어려워서 한 2부에 걸쳐서 아니면 뭐 한 3부에 걸쳐서 좀 재미있는 얘기와 함께 왜 이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일단은 찍게 된 계기가 이거였어요. 여기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조회수가 나와버렸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와 하는 조회수, 요 두 번의 큰 조회수, 이 수시 분석하고 정시 분석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걸 알게 됐고, 뭐 그거 덕분에 저희가 또 구독자 솔직히 100명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저희는 저희 동네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저희 학원에 계신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뭐 끄적끄적 하니까 한 100명 또 들으셨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하자. 그게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생각하는 입시적 방향성, 그리고 올해 고3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오늘 이제 좀 살펴볼 전형이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교과죠? 네, 교과 전형입니다. 현재 3학년 재학생들 중심 전형이에요. 어떤 학교들은 재학생만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 재수생까지만 또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학교장 추천을 꼭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요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냐,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요거에 따라서 이 학교장 추천이 실제로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굉장히 좀 말이 많았죠. 아직은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입시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지만, 오늘은 왜 이 학교들이 이 학교장 추천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가, 그리고 올해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설정한 걸 유지하거나 변경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전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신 중심이다. 전형은 이 교과목들을 반영하는데 이제 단위수, 그 다음에 이제 등급, 그리고 이제 성취도 평가, 그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정량 평가라고 하죠. 수치화 시켜서 그냥 평가한다. 자, 학교장 추천은 기본적으로 이 정량 평가지만 요거와 함께 중요한 게 바로 유무입니다. 있냐 없냐. 바로 수능 최저, 추천 인원, 면접과 서류라고 하는 게 이 전형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교마다 지원하는 집단도 굉장히 틀리고 지원 인원도 굉장히 틀려요. 변수가 워낙 많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자,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볼 내용은 추천 인원이 존재하면서 우선은 수능 최저까지 있는 학교들의 전형들을 먼저 볼까 합니다. 네. 학교마다 약간 차이들이 있어서 기준은 경쟁률로 제가 이제 기준을 잡았어요. 왜 경쟁률이 높은가,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올해 고3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학교가 경쟁률이 과연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 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희가 어떤 이 과거를 통해서 내용들을 분석하다 보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도 해볼 수 있으니까, 우선은 중앙대가 작년에 이 전체 전형 중에서 추천 인원과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중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았어요. 교과 90에 출결 10%인데, 자, 수능 최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높죠. 세기합 7이요. 네, 세기합 7. 네. 2, 2, 4. 막 1, 2, 4. 그렇죠. 굉장히 높죠. 하나하나 5도 돼요. 네, 하나하나 5도 됩니다. 다만 하나하나 5를 만드는 친구들 별로 없어서 뭐 그거는 좀 빼고 얘기해야 되는데, 추천 인원을 보시면 학교별 2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궁금증이 생기죠.
네. 중대의 위치가 있는데 그렇죠. 너무 많이 지원하라고 하는 게 아니냐. 20명이면 보통 저희 이 주변 고등학교가 한 200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 2등급 후반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2등급 중반까지도 지원해라. 아무튼 굉장히 20명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그 2등급 중반이 과연 중앙대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별개의 그렇죠. 문제예요. 근데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산술적으로 봤을 때 2등급까지도 도전해 볼 만하다. 그쵸.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하는데,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416명 작년에 모집을 했는데, 무려 6,155명이 지원을 해서 14.80이라고 하는 경쟁률을 보여줬어요. 15대 1이네. 네, 15대 1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중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면 일단 중대의 선호도를 봐야 돼요. 서성한. 중대가 서영고, 서성한, 그 다음에 중경, 중경, 외시. 외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7등. 그쵸. 럭키 세븐이죠. 7등 수시는 6장 카드고. 수시는 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1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우리 학교 잘 안 쓰는데 2등급 후반은 솔직히 서울대 안 쓸 거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6번째 아니냐. 아, 서울대 대신 중대를 대체해라. 서울대 대신 중대 써. 그치, 서울대 안 쓸 그치. 거잖아. 너 그치. 지원도 못 받고 일반 그치. 전형 어차피 안 쓸 건데 왜 자꾸 다른데 기웃거리냐. 어? 경희대보단 우리가 낫고 외대보다도 우리가 다른데 왜 뭐가 문제야? 흑석동이 얼마나 좋은 동네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이제 그게 하나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최소한 그래도 세계합 7은 맞춰줘. 아, 네. 그러니까 1등급 후반 정도 애들 정도면 충분히 얘를 맞출 수 있지 않냐. 여기에 이제 제가 보는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왜 20명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20명일까? 왜 2등급 중반까지 쓰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거 아닐까요? 세계합 7을 맞출 수 있는 2등급 중반. 누가 있을까요? 세계합 7을 맞출 수 있는 2등급 중반. 바로 특목? 자사고. 자사, 그러니까 특목. 야, 특목은 좀 어렵다 봐요. 자사고. 특목은 아, 수능하기 어려우니까 자사고. 인천에서 치면은 포스코구나. 그렇죠. 인천 하늘고 2등급 중반이면 니네들 다른 학교 교과 전형으로는 서성은 못 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학교는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일반고에 1등급 후반대 애들과 재원이 좋은. 그 다음에 자사고에 그냥 2등급 초반 아니면 중반대 애들까지를 노린다. 자사고 만약에 치면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인원수가 작으니까. 그렇죠. 고교면 20명이면 그쵸. 2등급 후반까지도 갈 수 있어요.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만큼이 모집됐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중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도 조금 노렸고 네, 특목고 일반고 학생들도 좀 자사고를 노렸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대가 나중에 우리가 종합전형 한번 할 때 얘기할 거지만 종합전형 이 전형이 두 개예요. 이제 다빈치 전형이라는 전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탐구인재 전형이 있는데 탐구 전형을 소위 얘기하는 특목 전형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다빈치 전형이 일반고 아니면 자사고 애들이 쓰는 전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름 중대는 어느 정도 그 인원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한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성균관대. 이제 성균관대는 저는 그냥 똑같은 버전 중대의 상위 버전. 얘가 소위 얘기한 제가 볼 때는 현재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제가 보는 개인적 기준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넘버 4예요. 저는 그렇죠. 네. 성한서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성한서가. 성균관대가 뭐나 몇몇 학과는 연고도도 높아서. 그렇죠.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교과 100에 세계 합 6이에요. 높죠? 자, 재적수의 10%. 그럼 얘네는 왜 재적수의 10%래? 우리가 넘버 4인데. 4%, 5%도 아니고 왜 10%를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죠. 니네 어차피 서영고 다음은 우리 갈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1등급 초반, 중반 애들까지 중에서, 그러니까 1등급 초반, 중반에서 서영고 가는 애들 우리 학교 안 오니? 우리는 그러면 중반 애들을 노리겠다. 아니면 후반도 이거 맞추면 아니면 2등급 극초반을 노리겠다. 이거 맞추면 괜찮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내피셜이에요. 생각한 건 뭐냐? 대치동에 있는 일반고를 노린 게 아닐까. 아, 그렇지. 아, 성대는 대치동 일반고 애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니네 일반고 10% 2등급 때 있는 애들 야 니네 어차피 수능 수능 할 거잖아. 우리 학교 수능 떨어지면 하잖아. 정시로 가라.
그래 대신 붙으면 우리 학교 정도면 괜찮아. 우리 학교 연고도 다음이야. 성대까지는 학교에서 팜플렛 붙여줘를 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성균관대는 조금 그런 약간의 의도가 보인다. 대치도 아니면 이제 교육 특구 애들. 그렇지. 그러니까 등급은 조금 낮으나 수능으로 충분히 커버되는 애들. 수능으로 대체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친구들. 저는 그렇게 한번 내피셜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요?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상명대가 이제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것 중에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 최저가 되게 만만했다. 주기업 7. 그러니까 상명대가 이제 선호도 서열로 보면 한 서울에서는 이제 중하위권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인서울, 특히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대한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상명대 라인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인기가 좋아졌어요. 우리가 이제 광상명가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쵸. 광운대, 뭐 상명대, 명지대, 뭐 가톨릭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이 학교들이 되게 인기가 높거든요. 이제 그거를 반증해서 보여줬다라고 보고 367명에 4,860명이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10명까지 지원을 해라.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또 상명대를 지원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중대 20명과 상명대 20명은 그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명대 10명하고 중대 20명하고 네, 서로 겹치지는 않겠네. 아, 겹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명대 쓰는 애들의 제가 볼 때 궁극적 위에 있는 라인 목표는 거의 동건홍수예요. 그러니까 동건홍수가 최상위 포지션을 잡고 이제 광상명가를 이제 기반적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서강대. 서강대는 그냥 성균관대하고 동일한 버전. 동일한 버전이다. 여기도 고교별 10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성균관대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학생들을 모집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성대하고 서강대 똑같은 세계합 6이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니네 세계합 6 맞출 거면 너 성균관대 써. 너 서강대 쓸 거잖아. 그렇지. 근데 너 성대 떨어질 수 있잖아. 왜? 거기는 교과 100이거든. 근데 우리 교과 90이야. 출결 공사 10% 있어. 이거 우리 써. 우리는 붙여줄게. 라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학교들은 솔직히 일반고에 대한 이 쿼터라고도 볼 수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수능 최저를 통해서 그리고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자사고 상위권 애들까지도 저는 전략적으로 노리고 아니면 진짜 교육 특구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 우수한 인재들을 좀 전략적으로 노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와 여기 못 쓰네 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최저만 맞춘다면 여러분들의 내신이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빅4 학교 내신이 저는 훨씬 더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훨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최저 게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대하고 수원대는 같은 수원 라인에 있는데 아무래도 선호도는 경기대가 수원대가 훨씬 높죠. 자, 요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서울에서의 통합근거리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했을 때 서울에 있는 2등급 중반에서 후반대에 있는 친구들 심하면 수원대 기준하면 3등급 극초까지도 충분히 노릴만한 학교다.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경기대 2개 합치 수원대 1개 4예요. 충분히 웬만한 애들이 안 되더라도 될 거라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이 넓어요. 그걸 반증해서 보여준 게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다. 경쟁률로 따져도 12대1, 11.86대 1. 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대 1이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 게 요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아, 최저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만하고, 이 학교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내신 컷이라고 하는 게 할만도 할 것 같고, 3등급 중반대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도 수원대 정도면 내가 한번 써보면 좋지 않나. 왜냐면 면접을 또 40% 반영하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학교들하고 밑에 있는 학교들하고 좀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차이점을 이렇게 쭉 나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은 약간의 차이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뭐 수능 체제가 매우 낮아진다. 그러네요. 아니면 이런 면접 같은 다른 이제 변수의 전형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다음은 이제 홍익대를 말씀드리는데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은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선호도 라인에 기준하면 한 2개 합 5 정도가 원래 일반적인데 그 라인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네는 세계합 7 아니면 세계합 8을 요구를 한다. 거기다 또 고급의 10명이에요? 네. 거기에 학교별 10명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거꾸로 생각하면 되게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실제로 이제 컨설팅을 해서 홍대를 추천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홍대를 안 씁니다. 왜요? 체조가 너무 세서. 딱 보면 제 생각에 세계합 7이야. 근데 고급의 10명이야. 근데 그 위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내신이 좀 낮아. 그러면 내신이 낮으나 수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어디에 있냐? 서울 대치동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홍대도 약간은 그런 결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네. 다만 약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홍대는 원래부터 모든 전형에 수능 체제를 다 걸었어요. 예전부터. 얘네는 종합도 세계합 7, 8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홍대 같은 경우에는 결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특히 이 지방권에서 그래도 수능이 좀 되는 애들들 이런 애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학교다. 왜냐면 홍대가 미술계열이고 미술이잖아요. 실기가 없잖아요. 네. 유일하게 실기가 없는 학교예요. 그렇죠. 수능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섞여 있다. 그래서 뭐 홍대는 저희가 농담 삼아서 정말 최저만 맞추면 2등급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2등급 후반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애들의 대다수 등급대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그러니까 홍대를 목표로 하기 좀 힘든 애들. 2등급 중반, 네. 후반, 한 2.5, 2.6, 2.7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수능 최저만 가능하면 써보라고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몇몇 친구들이 쓰긴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최저를 못 맞췄어요. 체조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시 결과를 한번 따져는 봐야 되는데 최저 맞췄으면 붙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자 다음은 이제 고려대 나오네요. 이거 가끔부터 쳐드려야 돼. 대한민국 역사상 올해 가장 대박을 냈다. 그렇죠. 경쟁률도 11대 1인데 지원자 숫자가 9,540명이면 만 명에 만 명. 만 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원서를 그냥 우리가 한 장당 5만 원이면 5억입니다. 5억을 벌었어. 요 전형 하나로. 이거 하나로 요 5억을 전형 하나로. 이거 하나로 5억을 벌었어. 이게 고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도 세계합 6, 세계합 7. 근데 제적수 인원이 중요하잖아요. 4%예요. 1등급이네요. 예, 1등급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1등급 다 썼네. 다 썼다고 봐야 돼.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고대는 이전부터도 일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기회적 고수가 되게 넓었어요. 원래 최저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하던 학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고려대가 정말 어떻게 보면 덕을 쌓았다. 그 덕을 쌓은 게 작년에 팍 하고 터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야,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자사고 그 친구들 1등급도 다 흡수했네 이 친구들이. 그쵸. 어차피 자사고 1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최소한 서울대, 수시에서 그쵸. 3장은 무조건 쓰니까. 네. 서영고는 쓰니까. 네. 뭐 성소학까지 다 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최대한 진짜 대한민국 할수 1등급 있죠. 다 쓸어 담았네. 많이 쓸어 담았죠. 네. 그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음 학교가 이제 경희대. 경희대는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얘네는 좀 특징이 이거예요. 종합이 종합이 들어가요. 30%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올해 2023 버전. 작년까지는 교과 100이었어요. 올해 걸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경희대는 종합 전형은 종합 전형대로 따로 있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아주 유명한 전형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거는 30%를 반영하겠다. 작년에 그렇게 했다가 망했죠. 망해서 올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1이면 상당히 많이 하긴 했는데 경희대가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하면 너무 실패했어요. 저는 솔직히 경희대가 제일 처음에 교과 100에 수능 최저로 2개 한 오래 걸었어요. 대박이다. 그렇지. 이거는 애들이 안 쓸 수가 없다. 거기에 올해는 제적 인원 5%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4명이었어요. 4명. 학교별 4명까지만 지원을. 그러니까 그게 망한 거예요. 학교별 4명까지면 문과대계 인문계열 2명, 이공계열 2명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상식에서는 경희대를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애들이 원래 쓰잖아요. 못 받았어, 걔네가. 왜요? 1등급 초중반 애들이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경희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능 최저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경희대도 노렸다고 생각을 해. 두 개 합 5를 우리가 걸면, 근데 경희대는 이렇게 노린 거지. 중대 쓸 애들이 우리 쓸 거다. 그러니까 중대 떨어지는 애들이 우리 학교 올 거고, 그치. 외대 떨어지는 애들이 우리 학교 올 거고, 시립대 떨어지는 우리 학교, 왜? 걔네보다 우리가 최저가 제일 낮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1등급 때 있는 애들이 써버린 거야. 안전하게. 거기에 내장이니까, 원래 받아야 되는 애들이 못 받아버려. 그러니까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나, 케이스가 작년에 수두룩했어. 야, 4명이면 너무 박하다. 그래서 바꾼 거야. 정신 차린 거죠. 와, 이번엔 망했다. 올해 아마 대박 날 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지금 이 여건이잖아요? 교과 70, 종합 30에 2개 합 5잖아? 재정인원이 5%죠? 제가 볼 때 아마 올해 최소한 5등 안에 들어가지 않겠냐, 경쟁률이. 경쟁률이 미어 터질 거다. 이게...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경희대를 생각하고 있다, 지금 직윤으로. 생각보다 내신이 매우 높아야 된다라서. 생각보다 내신이 진짜 매우 높아야 된다. 이 종합 30%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요게 제가 볼 때 이제 경희대 기준이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광희대가 있는데, 서울광희대는 뭐 2개 합치, 딱 학교에 어느 정도 선호도 라인에 딱 맞췄어요. 교과 100에. 학교별 10명? 뭐, 원래 과기대가 이공계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저는 이 정도의 경쟁률과 지원자 집단이라면 뭐 나쁘지 않다. 뭐, 요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제가 봤을 때 의외라고 생각했던 학교 중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숙명여대예요. 그러니까 숙명여대가 요 지금 경쟁률 기준은 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보이는데, 여학생들만 지원한다라는 기준에서만 본다면 저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지원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거기 여학생 수의 10%예요. 그게 이제 남녀공학 때문에 그런 거죠. 남녀공학에서도 여자 학생 중에 10%는 우리가 모집하겠다. 그럼 여학교 중에서도 10%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뭐 심하면은 10%면 2등 2.7, 그럼 2.8까지도 쓸 수 있으니까 학교별 집단으로 따져보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남녀 같은 경우는 남자하고 여자가 합쳐서 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낮은 등급 학생들도 쓸 수도 있었겠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여학생들이 좀 주목해서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숙대하면 솔직히 이대 다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숙대를 쓸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요 라인하고 거의 유사해요. 경희대. 높이는 경희대. 네, 그렇죠. 왜냐면 2개가 오니까. 그리고 같은 급에 있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근데 홍익대는 안 썼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은 성신여대. 뭐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잡겠죠. 숙대는 경희대 정도랑 같은 라인에는 동국대하고 그렇죠. 건국대를 전략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대 쓰는 친구들은 그 위에 그렇죠. 뭐 숙대 쓰는 친구들은 저는 2대까지 썼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2대는 또 최저가 없었어요. 또 그거는 뒤에 와서 다시 얘기해. 그러니까 조합이 그러니까 이 여학교들이 다른 이 남녀공학 대학들에 비하면 한정되어 있어요. 딱 조합들이 딱 정해져 있어. 이제 그런 걸 좀 활용들을 많이 하는 거고. 자, 다음은 이제 수능 최저가 없지만 추천 인원이 있는 학교들. 여기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연대 이화여대 나오네요. 네. 이제 극과 극이에요. 일단은 경쟁률 중에서 17대 탑입니다. 탑이네. 이 추천 인원인 학교 중에 가장 높은 학교가 동국대예요. 네. 동국대가 탑을 먹었어요. 대박 냈죠? 6,941명. 예. 정말 부처님의 가오가 아닌가. 진짜 부처님 오신 날 저는 동국대는 절교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자기네 재단에다가 그 절에다가 기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예. 정말 기부를 많이 해야 되는 학교가 아닌가. 왜냐면 이 학교가 작년 기준했을 때 8명. 학교별 8명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6,941명을 모집을 했다. 그 동대 라인인데. 물론 저는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건 최저가 없었다. 그렇죠. 왜냐면 이 라인에서는 얘네가 최저가 거의 유일하게 없는 학교예요. 물론 위에 연대랑은 좀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가장 높이 있는 학교예요. 거기에 서류가 30% 나와. 거기에 서류가 30%인데 이 학교는 서류 30%가 더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교과예요. 왜냐면 10과목 평균 내신입니다. 10과목이요? 네, 전과목이 아니라 10과목. 가장 잘한 10과목. 국수 영화사 중에서 10과목을 뽑을 수 있어요. 학년에 상관없이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조합을 해보면 2등급, 평균이 2등급 때인데 1.0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10과목을 11111을 찍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과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잖아. 수학하고 과학 천재들이야. 그냥 수학 과학만 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아니죠. 그런 애들이 있어. 과학만 그런 애들을 학년별로 하나 해도 그 조합이 몇 개가 나와. 수업이 가능하다. 아. 거기에 1등급하고 2등급하고의 이 교과 점수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00점, 2등급이 999점, 3등급이 뭐 998점. 아, 그러면 1.0하고 3.99하고 차이가 2점 차이라고. 예, 그거밖에 안 나요. 총 그 입시 점수에서. 예, 교과 반영 점수를 그렇게 주는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어요. 야. 애들이 혹하는 거죠.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2등급 후반대 애들도 심지어는 3등급 초반도 동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추천인원이 8명인데 인문계열 4명, 이공계열 4명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4명, 4명. 그러면 여기도 결국에는 그 배틀이 일어나는 거죠. 추천권 배틀이 일어나는 학교 중 하나. 야,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특정 과목 잘하는 애들 다 모여 이거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마 입시 결과 나오면 거의 1.0일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솔직히 1.1, 1.2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일단 이거는 무조건 만점 먹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서류 30%에서 아무도 승부를 볼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동국대였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전형을 되게 잘 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전형들이 원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짜는 전형이에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나 상위권 대학들은 이렇게 안 짜. 그냥 교과로 뽑지. 그치. 누가 이렇게 뽑아. 그런데 동대가 저는 그냥 한 번 더 머리를 틀었다. 어차피 서영고 성상 가는 애들은 우리 학교 안 와. 그럼 우리는 중경외시 라인하고 우리 라인에서는 건국대하고 싸우겠어. 저는 딱 그렇게 본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최소한 돈은 많이 땡길 수 있다. 확실하게 우리 학부가 가요, 확실히. 그리고 또 이 전형이 갖고 있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서류. 이거죠. 자사고 애들. 그리고 특목 애들. 그렇죠. 수능고 회 없잖아. 그 얘네들 고교별 8명이잖아. 고교별 8명이 8등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자사고하고 특목에서는 3등급, 4등급 때 있는 애들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몇 명 애들은 아, 저 3등급이면 한번 써볼게요. 왜? 서류는 되니까. 그냥 10과목만 계산해봐? 나 한 1.3, 나 한 3등급 나오나? 그럼도 998점이잖아. 서류 30% 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걔네들은 서류에서 뒤집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일반고는 1.0. 그러니까 일반고는 1등급 때 있는 애들이 무조건 썼다고 봐야 되고, 아마 자사고 특목에서는 3등급도 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쓸 수 있다. 왜냐면 8명. 인원에 대해서 등수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특이하다. 다음은 한양대. 한양대는 원래 있었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한양대가 원래 기존의 그 교과의 끝판왕이었잖아요. 교과 전형이 있었고, 대체제들이 없었죠. 그렇죠. 서영고 성서한 라인에는 유일하게 교과가 한양대밖에 없었어요. 그 위에는 다 종합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박살났죠. 8대1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경쟁률이 거의 20대1이 넘어가는데, 교과 전형에서. 완전히 반토막 났어요. 다 다른 학교로 도망갔네. 그쵸.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상위권 학교에서 교과 전형이 생기면서 더 이상 한양대 메리트가 없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수준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대안과 이 보안제대가 워낙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가 이거는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어. 바로 뭐냐? 재적수를 늘려버렸어. 11%까지. 작년에도 11% 했어요. 작년에도 11% 했는데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깨질 거다. 근데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11%까지 하면 11% 있는 애들을 다 쓸 거니까 막 5,000명은 쓰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안 쓴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경희대. 그러니까 한양대를 써야 되는 애들이 한양대를 안 쓰고 경희대가 아무튼 1등급 때 애들이 쓰는데 최저까지 2개 오니까 낮아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솔직히 한양대가 뭐 메리트가 있어. 왜냐면 같은 대체제의 성균관대가 솔직히 더 메리트가 있고 서강대가 또 있는데 아니면 중대가 있잖아. 그럼 기존에 서서 한 쓸게 한을 빼버리고 그렇게 쓰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또 하나는 입시 결과가 후덜덜했단 말이야. 그 전까지의 이 교과전 입시 결과가 1.0에서 1.3 사이였어요. 왜냐면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이 홈페이지로 이거만 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야. 나 1.4, 1.5인데 씨 이거 써? 이거 쓰면 떨어질 거. 왜? 수능 최저도 없으면 어차피 1.0인 애들이 이거 다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 쓰면 뭐해? 나 손해보는 거잖아.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말렸다. 요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는 그것 때문에 요거보단 경쟁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른 학교 입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양대의 입시 결과하고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비교 분석이 되면
분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분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다음은 이제 연대하고 이제 이하연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은 세트로 묶을게요. 네. 저는 그냥 기본 공식을 세트로 하나 묶을게요. 색깔을 좀 더 확실하게 바꿔야 되겠네요. 세트를 묶으면 둘 다 보시면 아시면 전형이 되게 비슷해요. 교과에 면접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비율만 좀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이 계통에서 농담으로 연세대 저거 만든 사람과 이대 저거 만든 사람 뭐 부부다. 친구다 부부다 뭐 말 많았잖아요. 아무튼 뭔가 관계가 있다. 네. 아니면 형제다. 뭐 그런 식으로 너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똑같죠? 심지어 추천 인원도 보면 전체 인원들의 각각 5%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처음 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고대가 4%인데. 그러니까 연대가 4%를 안 하고 5% 했다는 5% 건 좀 했다라는 특이했죠. 네. 요거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해서 드리면 올해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 연대 그냥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다. 작년에 대박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연대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대로 똑같으니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모집 인원이 523명이었어요. 근데 2476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4.73대 1이 나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꼴등 한 거예요. 경쟁률 망했죠. 완전 망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1단계 서류가 요게 1단계잖아요. 네. 5배수예요. 5배수요? 네, 근데 지금 4.73인데 4.73대 1로 나왔어요. 다 붙었네? 그러니까 몇몇 학과는 뭐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대다수의 학과가 1단계는 다 프리패스 한 거예요. 하이패스 한 거예요. 물론 올해도 그럴 거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다만 그래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연대 경쟁률이 미친 듯이 막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보죠. 왜냐면 이거를 올해 바꿨어야 되는데 대학이 안 바꿨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유지했어요. 우리 그냥 그 형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도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는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냐? 왜 5%까지 했을까? 거기 수능 최저도 없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반고는 많이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일반고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싶다. 대신 자사고 2등급 애들을 우리가 쓸어 담자.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저는 목적이라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사고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때 있는 애들을 우리가 쓸어 담자. 이게 얘네들이 일반고 1등급 애들보다 우리는 낫다고 판단한다. 이게 고려대하고 연대의 완전 다른 완전 달라졌네요. 결이 완전 다르죠. 고려대는 우리는 일반고 최상위권 애들이 훌륭하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연대는 우리는 일반고에서 만약 우리 학교 올 거면 자사고만큼의 진짜 능력 있는 아주 뛰어난 애들 아니면 우리 자사고 애들 받겠다 라고 좀 기준을 세울 것 같아요. 저 면접이 어떤 면접이에요? 이게 지필 면접입니다. 구술 면접이 아니고 지필 면접, 문항 면접이에요. 문항을 시험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항을 보고 그 문항에 대한 답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그 답을 설명하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대한민국 면접에서 의대 면접 다음으로 제일 까다로운 면접 중에 하나가 이 연세대 면접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고가 접근을 아예 불가능하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일반고 최상위권 애들이 지원하는 원래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5%를 했을 때 일반고 1인도 초반 애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도 쓸 수 있네. 쓸 수 있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거꾸로 2등급 초반에 일반고 애들 자신 있게 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때? 만약에 운 좋아서 만약에 진짜 몇몇 비인기 학과는 올해도 경쟁률이 좀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면접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뛰어난 자사고 애들도 면접에서 말 한번 씹고 뭐 이렇게 더듬고 하면은 망하는 거잖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연대를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 연대 쓰면 안 된다. 이를 받고. 작년에 이미 보여줬다. 아니, 근데 경쟁률 딱 보니까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못 쓰긴 못 썼네. 그렇죠. 이게 연대 업보죠. 그렇죠. 저는 이게 연대와 이대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연대 업보예요. 그러니까 연대가 여태까지도 이미지상 특목 선호한다, 자사고 그렇죠. 선호한다, 일반고 별로 안 선호한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 교과 추천 전형이나 이게 생겼을 때 학생들 입장에 접근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고려대라는 대체제가 있고 그렇죠. 그 민나이에 성경대 서강 하나는 데가 다 교과전형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입장에서 굳이 왜 내가 왜 떨어질 카드인 이 연대를 쓰겠어. 그럴 거면 차라리 나는 연대는 종합을 한번 써보든가
아니면 연대 안순환 고대 가면 돼. 대신 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동국대는 이런 데 써버리는 거야. 아니면은 경희대를 써버리는 거죠. 그게 충분히 가능해지니까. 요 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대도 저는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숙대보다 훨씬 안 나. 숙대는 체조가 걸려있는데도 8대1이 넘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화여대가 그 정도도 안 나오느냐. 그리고 이화여대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있죠. 여학생들이 솔직히 여대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같은 라인에 있는 성서안이나 아니면 연고대를 더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애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신의 애들은 위대를 못 쳐다보고. 감히 쳐다볼 수가 없고. 그 원래 이대를 가야 되는 애들은 이대가 안 후순위고. 보고. 아예 안 보고. 후순위. 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대에 대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한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추천 인원이 있는 학교들을 한번 봤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추천 인원이 없는 학교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히스토리가 쫙 이렇게 그려지네요. 예, 그러니까 왜 학교들이 이 전형을 만들 때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왜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라고 학생, 학부모님들이 물으실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왜냐면 설계를 알아야 내가 그 설계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내가 그 전략을 짤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앞으로 무슨 전형에서 몇 명을 모집합니다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전형들을 분석을 해서 아, 이 학교가 이런 애들을 요구하는구나, 이런 애들이 지원을 많이 했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면 올해도 지원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좀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했고, 이거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들어도 재밌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학생하고 학부모님도 들었을 때도 재밌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또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인문학 강의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추천 인원이 없는 학교들 리스트를 가지고 왜 추천 인원이 없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이렇게 됐고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더 치고받고 힘들었을 네.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쭉 하고 나서 입시 결과 다 나오면 그때 네. 한번 총평을 한번 할까 해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한동안은 저희가 이 작년 입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좀 분석을 계속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학교장 추천 1, 이 수능 최저와 학교장 추천 첫 번째 이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학교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 김소장, 네, 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